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24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42일 차입니다. 182페이지예요. 의식지도 해설에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극복하는 거. 부정적 프로그램 극복하기. 잠깐만요. 아, 네. 왼쪽에 182페이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우리는 있어요. 네. 우리는 여기부터 할게요. 우리는 음식과 화학물, 주위 환경 속 물질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부정적 프로그래밍의 유해한 영향을 볼 수 있다. 의식 지도에서 두려움은 일상적인 삶이 무섭다는 신념과 불안으로 인해 위축에 부합하는 에너지 장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일상적인 삶에서 삶이 무섭다는 신념과 불안,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큰일 나서 내가 잘못돼서 죽을까 봐에 대한 그 믿음과 불안, 엄마가 버리지도 않는데 버릴 것 같은 그런 신념, 버릴 것 같다라는 신념으로 인한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합되는 에너지다. 위축이 되어 있는 에너지다. 우리가 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두려움에. 두려움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네, 뭐, 저생이 땅때 아니가 여기가 다 있고, 뭐, 천당 지옥이 딴 게 아니고 여기 다 있다. 이 생에서도 그냥 이게 다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래, 이게 여기 다 있단 말이야. 여기에 모든 게 여기 다 있다는데,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그런 마음에서 그럴까. 그 하나 마음만 축 놓으면 다 된다 하셨는데, 또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내려놓고, 네, 그랬는데, 또 다시 강의를 또 들어보니, 요새 좀 안 들었었거든요. 선생님 강의를, 재방송을. 들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불안 초조, 잘못될까봐, 뭐, 그러면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장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환경과 그 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큰 공포를 가지게 되며, 그들의 세상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큰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게 된다. 매일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된다. 점점 작아지고 점점 더 두려워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피해 달아나는 단계에 굴복하여 자기 마음의 희생양이 된다. 세상을 피해 달아나는 단계를 굴복해서 희생양이 된다. 지구상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남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갈색 종이 봉투에 가지고 다닌다. 연회에 가면 그가 독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가득 찬 음식을 모든 이가 먹고 있다. 그는 생각한다. 이들은 완두콩, 과일, 상추에 있는 농약과 스테이크로 스스로를 죽이고 있어. 그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죽이는 동안 그는 자신의 갈색 종이봉투에서 음식을 꺼내 먹는다. 그는 다른 갈색 종이봉투 사람들이 모여있는 식탁 뒤쪽 구석에 앉는다. 이것은 어떤 성대한 연애의 실제 장면이었다. 그는 단식을 많이 한다. 달리기를 많이 하고 건강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당연하게도 그는 지금 죽었다. 매일 달리기를 하며 그렇게 건강하려 애썼는데 어째서 죽었을까? 자신을 올가매기 시작한 편집증적 세계관을 가진 거품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편집증적인 세계관을 가진 거품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저거는 나쁜 거야." 하면서 갈색 종이봉투에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음식만 이렇게 갖게 된 거죠. 먹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어 지금 죽었다. 죽는 날은 정해져 있다. 죽는 날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살면서 얼마만큼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위축되어서 그렇게 사느냐, 편안하게 사느냐, 평온하게 의식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품 인간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일상에서 음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화학물 주위 환경 속에서 어떤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그쵸? 그런 것도 한번 건강한 음식을 이 몸에 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선생님께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물 선생님을 만나시고 그러고서는 인제 음 엄청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도 오션 프로젝트 그래 가지고 올해 그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요. 어 우리 회사는 치유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근원에 치유되는 그 마음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유리 멘탈을 강화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5-6 가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인제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것들이 쪼끔 더 이제 한 4월 정도 되면 구체적인 걸 알려주는데 큰 틀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마음에서의 스트레스지만 몸을 몸에서 정신적인 것에서 마음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시켜서 몸이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몸에서도 반응이 왔을 때 이 호르몬이라든지 몸 신체에서 나오는 것을 조절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나오는 회사가 또 잘 없죠? 잘 없어요. 근데 인제 이 회사에서는 그런 제품 또한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엄청 중요한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기는 하는데 그게 인제 치유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에서의 깊은 무의식을 관장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보니까 더 멘탈 하는 책을 딱 들고 계시더라고요. 더 멘탈. 멘탈을 멘탈에 대한 책들,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게 이제는 우리가 치유사 자격증이 다른 몸으로 하는 잠깐만요. 왜 안 들어오시고 아침부터 전화를 하실까? 아까 내가 전화기를 찾고 싶더라 시작할 때. 왠지 전화기를 옆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전화기를 들고 하고 싶었는데 그냥 에이 그냥 하자.' 그랬더니 어 그 왜 안 들어오고 전화를 하시지? 이상하네. 최유아 님 전화 좀 해 보세요. 저기 양미경 님한테 왜 전화를 하셨을까? 예. 전화해 보세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에. 뭔가 수상하네. 예.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이 몸의 기능을 가지고 자격증을 딴 거보다 이 치유되는 거,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서 얘를 보고 의식을 높이는 거, 그쵸? 의식, 내 본체가 의식이라는 것으로 해서 에너지, 장이 무엇인지 인제 그 본체로 가는 거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그렇게 아마 마음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더 가질 때가 있다.
그래서 치유사 자격증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회사에서도 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구나라는 거를 갖고 몸에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치료죠. 어쨌든 몸은 치료인데 근원적인 거를 이제 다루는 그런 때로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멘탈 저희 그 멘탈을 인제 그런 일 쪽에 인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 쪽의 관심보다는 이 마 멘탈을 '정신 세계를 잡아야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어.'라는 것으로 더 관심을 더 갖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런데 두려움이 왜 왔는지 왜 그러는 건지 뭐 근원에서 우리는 무의식에서부터 이 몸이라는 게 오는 거부터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전업에 뭐 여러 가지를 총체적인 이 내용을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아 재미가 참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유 엄청나게 공부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어쨌든 세상 살면서 두려움에서 위축되고 이렇게 편집증적으로 있다가 '거품 인간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뢰하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모든 것에 신뢰를 할 수가 없었다. 신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신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신뢰라는 거는 이 음식에 신뢰를 할 수가 없고 화학물에 신뢰가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에 신뢰를 할 수가 없었지만 그것은 곧 내가 내 자신에게 그쵸? 내가 내 자신에게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아 그래. 뭐 다 잘 되게 되어 있고 정말 일을 잘 도와주고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웃겨 죽겠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토요일 날 스케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인제 같이 서울에 요새는 좀 당분간은 좀 혼자 다녔어요. 그리고 혼자 다녔다가 작년에 너무 다니다가 하여튼 좀 '이건 좀 조절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그랬는데 다시 서울을 가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가자고 스케줄 조절을 하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또 탁 저 의부증이 도지는 거죠. 그래서 의부증이 딱 도져 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회사보다 가족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가족이 함께하는 사업인데 가족이 함께하는 사업과 가족과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결혼식이 누군데 이제 이렇게 "서울 가자." 그랬더니 이제 결혼 예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하고 인제 물어봤죠. 이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라 하는데 저는 인제 의부증이 도져 가지고 뭔가 생각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제가 압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제가 인제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이 쭉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걸 이렇게 압을 보고 있는 거야. '아 요게 에고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네.' 옛날 같으면 팍 나가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팍 나가는 게 아니라 싹 압이 요렇게 와는 가슴까지 이렇게 올라오긴 올라온 거죠. 가슴까지 요렇게 오는데 제가 요거 에고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두려워했던 게 올라오면서 두렵잖아요.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버려지진 않았는데 버려질까 봐. 그러면 버려질까 봐 하면은 또 내가 엄마를 집착하는데 또 화가 나죠. 자꾸 두려움이 건드려질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장을 계속 공부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이게 탁 하면서 딱 잡히면서 '그래. 엄마가 나 버리지도 않았는데 버렸다고 오류로 잘못 생각한 거가 있고 아 이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인데 나 혼자 나를 버리고 뭐 다른 데 간다.'라는 어떤 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고 '화가 올라오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래 뭐 예식장 간다면 가는 거지 뭐.' 하면서 뭔가 이 마음이 확 화가 있잖아요. 팍 안 튀어오르고 여기서 화가 올라오는 내가 살짝 있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그냥 그렇지 예식장에 그냥 뭐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고. 근데 결론은 서울을 가요 본인이. 근데 결론은 서울을 가는데 그냥 살짝 올라왔다 왜 전화하셨어요? 저는 그래 갖고 살짝 올라왔다가 이게 다시 인제 이렇게 깔아앉고 편안해지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대화하다가 혼자 화가 나고 혼자 불안감에 혼자 위축이 돼서 혼자 자존심 상해하고 막 이게 인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인제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옛날 같았으면 그냥 벌써 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이 안 갔다. 완전 에너지로 반 완전히 그냥 그러면서 화가 나가 분노로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 그래. 저 사람은 그냥 그대로 믿어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예식장 간대.' 이거를 보면 되는데 '예식장은 뭔 예식장이야.'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별의별 이제 생각이 막 올라오죠. 근데 그거를 그냥 '아 그냥 예식장 가는 거야.' 가고 간다 그러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 중요한 거 그렇게 중요하면 가.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싹 보면서 이걸 이렇게 제 에고를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다스리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신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참 이 수업이 그냥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올 연말쯤 되려나 연말 되기 전에 막 다른 데서도 사람들이 막 듣겠다고 막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왜. 다른 데서도 막 이거 듣겠다고 막 인제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직원들하고도 예전에는 이제 편안하게 어제 회사 행사가 있어 갖고 직원들하고도 편안하게 얘기를 예전에는 안 했었는데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아우 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야 이게 참 세상에 자신감이 더 생긴다 그래야 되나요? 공부를 계속 이 공부는 보아 의식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죽어서도 해야 되는 게 이 의식 수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화가 팍 나가 막 기분이 막 에고의 그 감정에 내가 휘둘려 가지고 막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쪼금 휘둘리지 않는 내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이렇게 고런 힘들이 좀 생기니까 자존감이 더 높아져지는 그래서 "그는 신뢰하며 숨 쉴 수가 없었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카펫조차도 누릴 수 없었는데 아마도 카펫이 독성 오프가스와 그를 숨막히게 하는 섬유 입자 같은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내뿜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암이 생기게 하는 페인트나 절연 자재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 혹은 담배의 연기 입자와 같은 것들도 그의 삶을 점점 더 작아지게 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에 점점 위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의 모든 것들에 이제 불안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힘이 없는 세상에서 비롯된 인과라는 환상에 우리 존재의 힘을 점차 넘겨주면서 우리 자신에 관한 진실을 점차 부인하는 것이다. 막 말을 꼬아서 이렇게 막 돌려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직설적으로 정통으로 쉽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말을 여러 종 이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힘이 없는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는 힘이 없는 세상에서 비롯된 인과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 카펫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빨리 병이 올 것 같아. 저것 때문에 내가 아플 것 같아.'
무엇 때문이라는 인과라는 환상에서 우리의 힘을 점차 우리 힘을 어디다? 인과관계에다 넘겨준다. 이것은 탓을 한다. 세상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말 되게 어렵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힘을 넘겨주면서 나의 본체의 그 근원의 의식의 어마어마한 그 힘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믿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믿고 있는 세상에 의해서 어 믿어지게 된 게 있잖아요. 신념 체계 모든 것들에 카펫에서 막 뛰어놀면 먼지가 날려 뭐 먼지가 날리죠. 네. 날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먼지가 날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놓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쌤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넘겨주면서 우리 존재의 힘, 강력한 힘, 파워가 있는 힘을 마음에 넘겨주는 거죠. 마음에 넘겨주면서 우리 자신에 관한 진실을 점차 자신 본체에 관한 것을 자꾸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이 뒤집힌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거짓을, 우리 자신에 대한 거짓이 있어요. 그게 신념이죠. 내가 믿고 사는 신념과 신념 체계, 거짓을 믿음으로써 거짓을 믿음으로써 점점 더 취약해져 희생자가 된다. 모든 마음에서 믿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본체의 강력한 힘이 취약해진다. 그죠? 약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희생자가 되고 있다. 마음의 희생자다. 그래서 마음을 에고를 잘 써야 하는데 잘 그냥 그냥 완전히 신념 체계로 돼 버리고 신념이 난데, 내가 신념인지도 모르고 내가 옳다. 비판하고 비평가는 의식이 190 이다라고 어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비판하고 비평하고 190, 200 이상의 긍정적인 파워로 넘어가는 그 시점의 임계점이 200 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옳다. 이게 맞아. 내 생각이 맞고 저게 맞아.'라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결국 거품인간이라는 완전한 편집증을 갖기에 이른다. 완전한 편집증을 편집증이죠. 신념에 의해서 우리가 이들은 환경 알레르기가 있어 오직 정제 공기가 들어있는 보호 거품 안에서만 살 수 있고 갈색 종이 봉투에 담은 날 음식만 먹는다. 그래서 그 환경 정화되는 거 있잖아요. 기억해요? 그런 것들도 잘 판매되는 게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도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는 또 사업에 돈을 벌고 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는 합리적인 사람에게도 심지어 의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꽃가루, 꽃가루 의사들도 다 믿고 있는 거잖아요. 꽃가루, 돼지 풀, 말 비듬, 강아지와 고양이 털, 먼지 깃털, 양모, 초콜릿, 치즈, 견과류로 시작되었다. 모두 알레르기를 초래한다고 믿어지는 것들이다. 알레르기를 이런 거 여러 가지로도 알레르기가 있다고 믿으면 믿는 만큼 다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 설탕이 금지되었고 고혈당에 설탕이 금지되었고, 거기다 식품 첨가물, 암을 유발시키는, 그다음에 달걀과 유제품은 또 콜레스테롤 증가시킨다는 거, 내장육, 내장육을 잘못 먹으면 통풍이 온다는 거. 그래서 내장육이 금지되었다. 다음으로 유해한 목록에는 식용색소, 사카린, 카페인, 색소, 알루미늄, 합성 섬유, 소음, 형광등, 방충 스프레이, 탈취제, 고온에서 요리된 음식, 물속 미네랄, 물속 염소, 니코틴, 담배 연기,
석유, 화학 제품, 자동차, 배기가스, 양이온, 낮은 수준의 전기 진동, 산성 음식, 농약, 씨가 있는 음식이 추가되었다. 유해한 목록들이 굉장히 많죠. 나중에 진짜 깨달음으로 갈 때는 이런 거들까지도 다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내가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몸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 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데서 내가 들이마시면 폐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작용들은 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까지 다 넣을 정도 같으면 이런 것들이 인제 다 같이 놔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작게 오그라들어서 먹거나 입기에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숨쉴 공기도 없었다. 몸에는 이를 증명하는 온갖 알레르기나 반응, 질병들이 있었다. 저녁을 먹으러 외출하는 것은 과거의 낙이 되고 말았는데 당연히 철저하게 씻은 상추를 제외하고는 먹을 수 있던 것이 메뉴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당 식기를 집을 때는 흰 장갑 착용이 필수였다. 편집증이 엄청나게 걸려 있는 분들이죠. 편집증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의 핵심 진실을 배우면서 전체 패턴이 풀렸다. 하나의 핵심 진실을 배웠다는 거죠. 무의식적인 신념을 포함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무의식적인 신념을 포함해서 마음에 품는 것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핵심적인 게 무의식적인 그 신념에 의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수요일 날 그쵸? 이 무의식의 신념을 어떤 것들로 저장이 되어 있길래 이런지 이것을 파헤치러 또 오늘 선생님의 에너지장 맥락을 바꿀 수 있는 그 에너지장에서 듣는 거죠. 그거랑 이론으로 듣는 이거랑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 장이 바꿀 수 있도록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무의식의 나의 신념 이런 것들 이제 내려놓고 더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지고 원하는 사업, 예, 돈 마음껏 벌 수 있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쵸? 4월 27, 28일 깨달음 시크릿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돈이 있을 때 다 스폰서들한테 다 미리 넣어 놓으시고 있을 때 줄게, 있을 때 줄게. 그러면 계속 없어지죠. 예. 그래서 온라인에도 시스템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산 수업 있고요. 4월 27, 28일 시크릿 또 누굴 초대할까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당연하고 누구 초대해서 복을 지을까? 큰 복을.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 만나 뵙고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